여러분은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과자로 만든 집이라는 환상과 동경을 심어준 유명한 전래 동화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헨젤과 그레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 가족이 살고 있었다. 나무꾼에게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자식이 있었고 그들의 집은 너무 가난한 탓에 내 가족이 먹을 식량조차 부족했다. 어느 날 나무꾼에게 계모가 말했다. 아이들을 산속에 버리고 오세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며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모두 굶어 죽는다는 계모의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산속에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헨젤이 이 이야기를 엿듣고는 몰래 창밖으로 빠져나가 빛나는 조약돌을 주워왔다. 다음날 산속으로 들어가던 헨젤은 가는 도중에 몰래 바닥에 조약돌을 떨어뜨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표시해 두었고 그레텔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돌아온 것을 본 부부는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하룻밤이 지난다. 헨젤이 몰래 나가서 조약돌을 주워왔다는 사실을 안 계모가 이번에는 아이들의 방을 지키며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조약돌을 줍지 못한 헨젤은 다음날 아침 식사로 먹던 빵 조각을 몰래 챙겨두었다. 그리고 계모를 따라 산으로 향하면서 길에 뿌렸다. 하지만 새들이 빵 조각을 모두 먹어버렸고 남매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숲속에서 미아가 되었다. 그렇게 길을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 앞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났고 남매는 파랑새를 따라갔다. 그곳에는 온갖 달콤한 과자와 사탕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과자집이 있었다. 배가 고팠던 남매는 과자집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군가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었다. 깜짝 놀란 남매가 쳐다보니 그곳에는 코가 길고 지팡이를 집은 꼬부랑 할머니가 서 있었고 집주인 할머니는 남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가여운 아이들이라며 자신의 집으로 들인 후 따뜻한 수프와 빵 그리고 잠자리까지 내주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정체는 마녀였고 길 잃은 아이들을 유혹한 후 잡아먹고 있었다. 마녀는 그레텔의 자신을 하녀로 부리고 헨젤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살찌운 후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마녀는 눈이 상당히 나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걸 이용해서 헨젤은 마녀가 살이 쪘는지 확인할 때마다 자신의 팔 대신 먹고 남은 고기 뼈다귀를 내밀어 자신이 빼빼 말랐다고 착각하게 했다. 한참이 지나도 헨젤이 살이 찌지 않자 화가 난 마녀는 헨젤 대신 그레텔을 잡아먹기로 했고 그레텔에게 화덕 속에 불이 잘 붙었는지 들어가서 확인하게 했는데 이를 눈치챈 그레텔이 어떻게 불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마녀는 화를 내며 화덕 앞으로 다가가 확인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 순간 그레텔이 마녀의 등을 떠밀어 화덕 속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불에 타 죽고 말았고 그레텔은 헨젤을 구해주고 마녀의 금은보화를 챙겨 집으로 돌아와 계모를 내쫓고 나무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원작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원작에서 아이들을 버린 사람은 놀랍게도 계모가 아니라 친모입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자식들을 버리고자 한 것인데요. 처음 이 동화를 봤던 사람들이 친모가 친자식들이 유기하는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내용을 바꿔 친모가 아닌 계모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마녀를 화덕에 집어넣어 불태워 죽인다는 내용 자체도 끔찍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 같은데 이런 동화의 내용 속에서 친모와 계모만 바뀐다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마녀 사냥 이야기와 유아 살해 민담을 섞어서 만든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림 형제에 의해 동화책이 최초로 쓰여진 시기는 1812년으로 이제 막 19세기에 접어드는 시기였는데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 각지에서 마녀 사냥이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쓰여진 동화책에 마녀가 들어간다거나 마녀를 죽이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나 지도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마녀는 사람을 잡아먹고 아이를 잡아먹는 나쁜 존재니까 마녀를 사냥하고 죽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마녀 사냥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입장으로 봤을 때 300년간 자행된 마녀 사냥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아동, 유기, 살해 쪽이 조금 더 민감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동화 속에서 어린 남매로 묘사된 헨젤과 그레텔
그레텔이 사실은 30대의 성인이라는 걸 아시나요? 헨젤과 그레텔로 알려진 주인공들은 바로 궁정 제빵사였던 한스 배틀러와 그의 여동생 그레테 매칠러였습니다. 한스는 당시 37세로 궁정 제빵사였습니다. 그리고 마녀로 알려진 인물은 바로 카타리나 슈라더린인데요. 그녀는 랩코언이라는 후추 과자를 발명하기도 하는 꽤나 능력 있던 여성 제빵사였습니다. 랩코언이라는 쿠키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스는 그 레시피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가지기 위해 그녀를 찾아가 청혼을 했죠. 하지만 카타리나는 그런 한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구애를 거절하고 야반도주를 하는데요. 분노와 질투심에 눈이 먼 한스는 시제판소에 카타리나를 마녀라고 고발하고 카타리나는 마녀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을 받고 고문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고 재판관들은 결국 카타리나를 무죄로 석방합니다. 재판소에서 풀려난 카타리나는 한스의 보복이 두려워서 상처 입은 몸으로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는데요. 한스는 그레테와 함께 그녀를 추적하고 그녀의 집을 알아낸 후 고요한 새벽에 그레테와 함께 집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목졸라 죽인 뒤 화덕에 넣어 증거를 인멸하죠. 카타리나를 죽인 한스는 그레테와 함께 랩쿠언 쿠키의 레시피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인기 있던 쿠키를 제작하던 카타리나의 죽음은 마을에 금세 소문이 퍼지고 마는데요. 그녀를 마녀로 고발했던 한스가 살인 용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화학자인 게오르크 오세그라는 사람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을 답사하고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문헌들을 제시하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오르크가 발굴했다는 유물과 제시된 문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게오르크가 말했던 카타리나 마녀 재판 기록을 담은 책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게오르크가 주장하는 모든 것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스와 그레테의 이야기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픽션을 패러디한 또 하나의 픽션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진짜 한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적인 픽션일 뿐일까요? 어린 시절 우리에게 과자의 집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마녀는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심어준 헨젤과 그레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녀 사냥, 아동 유기, 그리고 온갖 범죄로 가득 찬 무서운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오르크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마녀는 사실 누명을 쓴 아주 불쌍한 피해자인 것이죠. 과연 그림 형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두 남매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줄 용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린 시절 꿈꾸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범죄로 가득 찬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동심은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여우의 동심파게 생생한 이야기, 가연 남매의 진실, 헨젤과 그레텔 편의 여우였습니다.